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지금 더 뉴 QM6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더 뉴 QM6는 국내 출시된 지 한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고요.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주 조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영상도 올렸지만 K7 페이스리프트를 보시면 완전히 다른 차가 됐잖아요. 앞뒤 모두 완전히 다른 차가 됐지만 이 QM6는 그런 변화까지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르노 삼성 차에서 디자인을 담당하고 계신 분의 얘기를 따르면 일단 괜찮은 걸 바꿀 필요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좋았던 것을 조금 더 보강했을 뿐이지 완벽하게 새로움을 추구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달라진 부분을 살펴보시면 일단 5초 정지하면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시죠. 5초. 네, 한 절반을 못 맞추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처음에 옛날 사진과 지금 사진을 막 번갈아 보면서 못 맞췄어요.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일단 핵심은 이 범퍼 하단, 범퍼 상단이라고 해야겠죠. 이 범퍼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그릴바가 생겼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신형이다 구형이다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좀 디자인이 격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SUV다운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다른 컬러로 처리해 놓은 부분도 특징이고요. 그런 부분 빼고는 거의 전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주간주행등, 르노 삼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르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주간주행등도 그대로 들어갔고요. LED 퓨어비전 램프도 이렇게 양쪽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건 주간주행등은 아니지만 이런 약간 그래픽 같은 부분도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봤을 때 빛이 비춰지면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헤드램프와 그릴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매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 이 반데네커가 만든 이 패밀리 룩은 큰 차, 작은 차, 세단, SUV, 스포츠카 여러 군데에 갖다 놔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벤츠의 패밀리 룩, 이 르노의 패밀리 룩은 굉장히 범용성으로 쓰이기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시승했던 모델이 프리미 L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니셜 8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트림들이 있는데, 이 르노의 그냥 고급스러운 트림, 최고급 트림에다가는 이 배지가 붙게 됩니다. 이런 파팅 라인들도 상당히 보기 힘든 파팅 라인은 주간주행 등에서부터 이어져서 이 파팅 라인까지 생긴 거고, 또 주간주행 등에서부터 이렇게 팬더까지 쭉 이어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자인을 섬세하게 꾸며놓은 부분 중에 하나죠. 이 휠도 새롭게 디자인된 휠이에요. 이 신규 휠인데 에펠탑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에펠탑에서 이게 에펠탑이라고 하는 거겠죠. 영감을 얻은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벤틸레이티드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지금 19인치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처리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보통 유럽의 볼륨 브랜드가 이 정도 사이즈 SUV에는 이 뒷바퀴에 그냥 솔리드 타입의 이 디스크를 사용하는데, 지금 벤틸레이티드 타입의 디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앞 타이어 휠하우스 쪽은 플라스틱으로 처리했지만 지금 뒤쪽은 이런 식으로 직물 재질로 마감을 해놨어요. 옆모습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차체 사이즈는 굉장히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투싼 스포티지보다는 큽니다, 확실히. 하지만 산타페 소렌토보다는 작아요. 이 차가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큰 거에 비해서 그 혜택이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은 아닌 느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휠 베이스도 2700mm가 넘어요. 뒷모습은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 5초 드립니다. 네, 거의 다 못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뒷모습은 이 범퍼 하단 쪽 이런 크롬 부분이 조금 달라졌고요. 가짜 머플러는 원래 가짜 머플러였고, 턱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었던 것도 원래 턱이 튀어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외에는 거의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밑에 이런 부분도 원래 있었던 부분이고요. 보통은 이 페이스리프트를 하면 이 램프의 그래픽을 바꾸면서 좀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은 LED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램프 배열을 바꿔서 입체적인 그래픽을 새롭게 만드는데, 르노는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 많이 안 팔려서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잘 팔리는 모델인데 워낙 잘 팔리고 기존의 디자인이 완성도가 높고 내부적인 평가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피드백 역시 디자인이 가장 좋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디자인을 좀 많이 살리는 방식으로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카드키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트렁크는 뭐 르노는 굉장히 유명하죠. 르노는 이 카드키로 그냥 발 이렇게 차면 열리는 트렁크를 가지고 있고, 공간은 예전에 저희가 QM6, 소렌토, G4 엑스턴을 비교한 적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QM6에게 가혹하고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체 공간만으로 그렇게 좁다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꽤 준수한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판넬이 있어서 이쪽을 별도로 또 쓸 수 있고요. 다만 이게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 공간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한 이 정도? 손가락 정도 되니까, 제가 아까 노트북 가방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보스 우퍼가 있고, 지금 몇 가지 이 수리키트는 좀 빼놓은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뒷좌석을 이런 식으로 레버를 통해서 접을 수가 있어요. 지금 벨트에 걸렸는데 이렇게 접을 수 있습니다. 이쪽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접을 수 있고요. 완벽하게 평평한 공간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중간에 턱을 만들어 놔서 물체를 집어 넣었을 때, 짐을 넣었을 때 좀 부드럽게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게끔 디자인 해놨습니다. 그럼 뒷좌석 공간도 살펴보시죠. 이 차는 최고급 트림이에요. 최고급 트림이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가죽이 상당히 좋은 느낌의 가죽이 쓰였습니다. 진짜 좋은 가죽은 그냥 까만색 가죽이라 그래도 약간 때깔이 다르더라고 그러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바느질도 이게 입체적으로 이 마름모를 상당히 잘 꾸며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마름모가 그 르노의 엠블럼인데, 르노 삼성은 태풍이고, USB 포트도 있고 에어 송풍구도 있고 이 간단한 수납함도 있습니다. 그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좀 꾸며놨고요. 패널을 좀 꾸며놨고, 여기 무드등 앰비언트 라이트도 밝아서 흐릿하지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헤드레스트 뒷면에도 프리미에르 이런 식으로 써있네요. 자,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등받이 조절이 가능해졌어요. 자, 이게 노멀 모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짐을 많이 넣었을 때 앉는 자세가 이 정도인데, 사실 지금 자세가 이렇게 편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허리를 조금 굽혀서 앉으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의자를 너무 세워놓은 상태는 좀 편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리클라이닝이 이 정도는 수동으로 기울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졌고요. 이런 변화는 LPG 모델에서도 가능합니다. 암레스트 쪽에 2단계로 되어 있는 열선이 있고요. 컵홀더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앞쪽에도 이 가죽 시트가 남달라요. 이 시트 재질도 그렇고 형상도 그렇고 이런 꾸밈도 그렇고, 헤드레스트도 이거 옛날에 SM7에서 볼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절되는 이 헤드레스트가 꽤 편하거든요. 뭐 운전하면서 잘 일은 없겠지만 조수석에 앉았을 때는 기대 놓고 자기 굉장히 편안한 헤드레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추천드릴 만하고, 이런 소재도 좋고 통풍, 열선 다 지원됩니다. 그리고 수동이지만 앞좌석은 이 무릎 받침까지 조절이 돼요. 이 손잡이에서 이어져 나오는 바느질이 꼼꼼하게 대시보드 쪽으로 뻗어나간 부분, 이런 것들도 이 차가 지향하는 바를 조금 말해주고 있어요. 대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예전부터 써왔던 건데, 아이폰을 연결했을 때 애플 카플레이가 여기 통으로 완벽하게 실행이 된다, 뭐 그런 부분은 꽤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아쉬운 부분은 이 온도 조절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는데, 이 정작 중요한 풍량 줄이는 것들 있잖아요. 풍량을 늘리고 줄이는 거는 이걸 좀 바깥으로 빼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쉬워요. 이렇게 좀 반응이 느린 부분들이 아직도 있긴 있거든요. 이런 거 뭐 끊긴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부분들은 차츰 아마 개선이 될 것 같고, 나중에는 이 베젤도 더 많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오디오 시스템을 조절하는 부분은 이 컬럼 쪽에 붙어 있고요. 나머지는 기존의 모델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승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더 달라졌는지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LPG 모델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곧 출발을 할 텐데요. 연비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냥 가솔린 모델이지만 CVT 조합 그리고 유선형 디자인 이런 것들로 승차감도 좋고 효율도 좋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솔린 SUV의 효율이 좋다, 이런 편견을 어느 정도 깨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SUV면 무조건 디젤이다 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마치 SUV면 무조건 4륜구동이어야 한다 라는 것과 같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이미지도 많이 사라졌고 SUV 하이브리드도 나오고 있고 SUV 전기차도 나오고 있는 시대잖아요. SUV 가솔린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모델들이고, 최근 중국 시장에서도 가솔린 SUV가 판매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르노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미국 시장에서는 판매가 거의 없지만 중국 시장을 겨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가솔린 모델 개발도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르노 삼성이 굉장히 다양한 엔진을 많이 넣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다운사이징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했고, 듀얼 클러치나 무단 변속기 그리고 LPG 모델까지 자유롭게 조금 넘나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하이브리드가 아쉽긴 하죠. 하이브리드가 없는 건 좀 아쉬운데, 그런 부분을 다른 파워트레인 기술로 조금 만회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QM6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가솔린 모델, 그리고 디젤 모델, 그리고 LPG 모델이 동시에 판매가 되고요. 오늘 이제 LPG 모델까지는 시승을 할 텐데 디젤 모델이 아직 생산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일단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이거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 같은 개념이에요. 일단 조용해요. 소음, 진동 이런 거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SUV를 많이 탈 때면 덜덜거리는 거, 시끄러운 엔진 소리 이런 것들을 다 참고 견뎠어요. 사실 알고 보면 디젤이 유류비는 저렴할지 몰라도 수리비나 유지비 이런 것들은 만만치 않거든요. 가솔린이 갖는 장치 분명히 있습니다. 내구성이나 수리비, 유지비 이런 것들에서는 디젤보다 조금 낮고 훨씬 더 깨끗하다고 볼 수 있어요. QM6는 일단 멀티링크가 들어갔죠. QM6와 SM6는 뭐 많은 것을 공유를 하지만 일단 이 차에 멀티링크를 넣은 이유는 무엇보다 이 차가 받는 하중이, 뒤쪽에 받는 하중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견디기 위해서 서스펜션 세팅을 좀 달리 한 것 같고요. QM6는 예전부터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부들부들한 느낌이 상당히 좋았던 차 중에 하나예요. 속도에 따른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 그리고 서스펜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가속 페달을 밟는 감각,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서는 감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화롭게 잘 이어져 있습니다. 진짜 딱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짜 맞춰져 있는 느낌이에요. 1열 쪽에도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갔고요. 자, 2열도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갔어요. 보통 이게 되게 의외로 우리가 이런 기술의 대중화가 독일차를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뭐 LED 라이트 그리고 이런 이중접합 유리의 대중화 이런 것들은 다 프랑스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중형급 이상 자동차에는 아마 르노는 이중접합 유리를 뒷좌석까지 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적외선 방지 저 필름까지 그냥 기본으로 씌워져서 나옵니다. 변속기는 CVT인데 임의적으로 수동 모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연비에 좋은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차피 가짜 변속이고 이 풀리와 풀리가 서로 크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속기에서 제가 계속 기어를 높이려고 하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동 모사 모드에서는 이제 7단까지 지원을 하네요. 시속 80km의 속도로 달렸을 때 엔진 회전수가 1600rpm 정도. 지금 노면이 소음이 많이 나는 재질이긴 한데 상당히 좋아요. 옆에 트럭 지나갈 때도 소음이 크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선을 감지하고 있다는 표시도 나오는데 차선을 넘어가면 약간 진동과 소음으로 알려주는 정도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바로 잡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크루즈 컨트롤이 여기 있어요. 제가 적어도 최근에 탄 한 차종 한 50개 중에 크루즈 컨트롤이 이 부분에 없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옛날 디자인이라는 거고, 이거 많이 안 쓴다는 얘기죠. 저는 단순히 그 프리미에르라는 이제 서브 브랜드를 운영을 할 거면 가격이 어느 정도 높아지더라도 일단 르노가 가지고 있는 온 기술, 그러니까 유럽에서 진짜 이니셜 파리처럼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걸 좀 상징적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안 팔리더라도. 그리고 나서 뭔가 고급스러움, 새로움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프리미에르 그냥 단순한 QM6 같은 경우는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LPG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요즘 LPG가 좀 화두인 것 같긴 해요. 소나타도 그렇고 SM6도 그렇고 LPG 모델을 전부 내놓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중형 세단은 그 택시로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LPG가 조금씩 발전했는데, SUV 모델 중에서는 QM6가 처음으로 LPG 모델로 재탄생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LPG 자동차 시장의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팔린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기술이 발달된 나라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LPG 자동차나 기술이 해외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어요. 르노 삼성은 이 도넛형이라고 하는 LPG 탱크를 만들어서 특허를 많이 출원을 했고, 도넛이란 이름 자체를 르노만 쓰게끔 했어요. 그 원형으로 만드는 거를 특허를 하진 못했고요. 도넛이란 이름을 쓰는 부분에만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나타 같은 경우도 원형으로 되어 있는 LPG 가스통을 쓰고 있죠. 원조는 르노예요. 르노가 먼저 썼고, 지금 타고 있는 LPG 모델 같은 경우도 일단 뒷좌석 공간에 대한 부족함, 침범 이런 건 전혀 없고요. 트렁크 공간이 한 이 정도는 올라와 있긴 합니다. 이 정도 올라와 있긴 한데 굉장히 미미해요. 그 스페어 타이어 놓는 부분, 우퍼가 들어갔던 부분에다가 그냥 도넛 트렁크를 넣고 이제는 밀폐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연료 펌프나 이런 것들의 소음을 개선하기 위해서 격벽을 만들듯이 철판을 좀 덧댔다고 해요. 탱크 마운트의 위치도 좀 세분화를 했다고 합니다. 마운트도 위치를 달리해서 만약에 위험시 사고가 났을 상황에서 탱크가 바닥으로 분리되게끔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다고 해요. 이 차는 2.0L LPG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140마력,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4마력 정도 낮은 수치고요. 최대 토크는 19.4kgm. 이 수치도 가솔린 모델보다 조금 낮은 수치예요. 수치상으로는 확실히 가솔린 모델이나 LPG 모델이나 둘 다 그렇게 만족도가 높진 않습니다. 다만 19점대 그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지만 LPG 모델이 그 연료의 특성상 가솔린 엔진보다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시점이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 위에서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연비를 측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잠깐 조금 속력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만 조금 볼게요. 굉장히 거칠게 엔진 사운드가 올라오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회전수가 빠르게 높아집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 치솟는 엔진 회전수, 그리고 날카롭게 들리는 사운드보다 속도는 좀 더디게 올라가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느리진 않습니다. 느리지만 착한 아이 수준은 아니에요. 르노 삼성이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디젤 승용차를 먼저 보급하기도 했고, B세그먼트 SUV를 수입해서 팔기도 했고, 트위즈 같은 작은 전기차, 마스터 같은 상용차 여러 가지를 국내에 도입을 하면서 좀 현대차가 하지 않는 그런 틈새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QM6 이 LPG 모델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예요. 프리미어 모델과 확실히 이런 가죽의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소재들, 이 플라스틱 바, 이런 느낌들은 좀 차이가 크죠.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동일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너무 심하게 이 차가 싼 차다, 저렴한 트림이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네요. 먼저 시승했던 차는 라 프리미에르 였고요. 그 차는 이중 접합 유리가 앞열, 2열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사용됐는데, 지금 이 차는 이중 접합 유리가 사용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더 소음이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일단 르노 삼성 측이 얘기하기로는 QM6 LPG 같은 경우는
최대 500km 이상 달릴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고도 하고요. 제가 그 소나타 LPG도 신형 모델을 최근에 시승을 했었고, 지금 이 QM6도 LPG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는데, 두 모델에서 가장 큰 차이점, 뭐 주행 성능 뭐 이런 것들 떠나서 제가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가장 중요하게 볼 것 중에 하나가 명확히 다릅니다. 이거는 르노 측에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는데, 저도 소나타 타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일단 QM6, 이 르노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주행 가는 거리가 370km를 갈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연료가 4분의 3 정도, 3분의 2 정도 차 있는 상황인데 370km 갈 수 있다고 거리가 나와요.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고, 순간 연비, 평균 연비까지 나옵니다. 근데 소나타는 순간 연비는 나올 거예요. 근데 평균 연비와 주행 가는 거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게 이 눈금을 보면서 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네, LPG는 언제든지 좀 폭발할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심에는 새롭게 충전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안에 그리고 인근에 LPG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심 한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점 중에 하나예요. 다만 또 전기차에 비해 좋은 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LPG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서울에서 좀 멀리 떠난다 할 때는 큰 걱정 없이 또 LPG차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관광지는 렌터카가 활성화가 돼 있고, 렌터카는 거의 다 LPG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PG 충전소가 사실 서울 이런 도심에서만 힘들지 어딘가를 멀리 갔다 온다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LPG가 다른 점이 없네요, 거의. 사실 LPG 엔진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이 정도의 기술적 발전이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히 새로운 대안으로, 가솔린이나 디젤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것의 기술적인 발전보다는 인프라에 대한 부족이 조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인 건 확실합니다. 네, 지금까지 르노 삼성 더 뉴 QM6를 시승했습니다. 일단 외관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그렇게 크게 도드라지진 않지만 포인트들이 조금 달라지면서 인상이 바뀐 구석도 있고요. 확실히 새롭게 장착된 LPG 엔진이 저는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행 질감이나 연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일단 LPG 엔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이런 SUV까지 나오면서 다른 브랜드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단 이제부터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좀 하반기에 이 QM6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